일부로는 부동산이 계속 괜찮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티키타카가 좀 잘 돼야 돼. 안 되면은 어려워. 지금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그 부동산 정책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몇 개? 다주택자 맞지? 이 사람들한테 뭘 한다 해서 지금 그렇지 세금을 계속 때린다 이제 세금을.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뉴스에 이런 거 많아요. 그 항연 누구지 개그맨 출신 그 이자 투자 전업 투자가이자 뭐 투자가고 부동산자 부동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투자 부동산 아무튼 부동산 아무튼 이 개그맨 나와서 버티면 된다고 했어. 버티면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했고 앞 정권 때도 뭐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푸시할 것 같았지만은 버틴 사람은 그걸 다 정책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버티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결국은 상승하더라. 상승했기 때문에 요번 부동산 정책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다 앞에 선행학습 했기 때문에 자기는 버티겠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봤을 때 발음 맞고 말은 틀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할까 말까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누가 계속 물어봐. 뭐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고 한 명도 아니고 한 두세 명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 내 주변에서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그래서 그러면은 돈의 흐름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내가 바라보는 걸 일단은 먼저 말하고 들을게. 내가 뭐 바라보는 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발음 안 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때린다. 많이 때린다. 확실히 때린다. 확실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정말 상업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갭 투자. 이게 자기 온전히 자기 시드머니가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건물 세 채든 네 채든 관계없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대출을 끼고 있다. 그리고 뭐 주택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1, 2, 3주택을 물고 물려갖고 대출을 끼고 있다. 이러면은 죽는다. 진짜 죽는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개그맨 항현희 씨가 말하는 대로 버티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버텼는데도 못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다. 왜? 그거는 다 자기 사정에 주문이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 부동산이 제일 개발할 때 영화 보면 영화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지? 강남인가? 이 영화가 있어요. 조폭들이 나와서 재개발 막 하고 이런 것들. 이 영화를 보면 그 시대적을 이제 반영하는데 아무튼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적어왔다. 자꾸 내가 알잖아. 할 이야기는 너무 많고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어왔는데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볼게요. 1970년부터 1980년 요 사이를 우리나라를 보자 말이지. 그럼 보면은 뭐냐면 이때가 근본이지. 근본이제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때 6.25를 지나고 그 6.25 앞에는 일제강점기 막 하고 되게 못 살았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지. 왜? 금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야. 금 있고 달러를 가져오셨잖아. 맞잖아. 그래서 나라에 금이 있는 만큼 달러 해외 자본을 가져오셨다고. 차감 빌려올 수 있거나 좀 더 이제 가져올 수 있겠지.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로는 반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요 앞에 1970년 전에는 70년대는 80년대 이제 이 금을 기반해서 달러를 이제 해외에서 빌려와서 뭐 한다고? 뭐야 이제 산업을 성장시키죠. 산업을. 그 앞전에 내가 이제 설명드릴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넘어올 때야? 딱 요때 이제 한국에 넘어올 때 인플레이션이 넘어올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뭐 나라의 GDP와 이런 것들 신용을 가지고 해외에서 차관한단 말이야. 차관. 돈을 빌리는 것 대신 달러도 빌리지만은 기술력도 빌려갖고 이제 차관으로 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 했다고? 산업을 여러 개 키울 수가 없다고. 여러 개. 그래서 한쪽 방향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한쪽. 일단은 국가 주도 사업, 국가 주도가 국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과거에는. 그래서 국가 주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은 한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쭉 갈 수밖에 없다고. 다양하게 갈 수가 없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알다시피 이제 1970년 네, 80년대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라고 역동의 뭐 대한민국 뭐 이런 뭐 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중에 하나가 자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에 돈은 없었다. 일단은 돈은 없고 근본이 이제 그 금이 있는 그걸로 달러를 빌려서 산업을 한다.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 이제 돈이 없다. 그냥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76년인가 9년에 1976년일 거야 아마 76년인가 79년 하여튼 하여튼 헷갈린다. 아무튼 산하정책이 나와. 산하정책.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놓자 뭐 둘만 놓자 사자는 이 산하정책이 왜 나왔냐면 지금을 봤을 때 사람들 막 그러잖아. 야, 왜 이런 정책을 펼쳐갖고, 어차피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근본이 이제는 우리가 정해진 이 파이밖에 없단 말이야. 이 파이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이제 피자 조각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하정책, 사람이 작아야지 뭘 한다고? 사람이 작아야지,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하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 벌어 들어오는 돈은 작은데, 나눠 먹어야 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절벽 수준으로 왔지. 근데 왜 앞일을 못 보고 하냐? 야, 근본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발전했지. 어떻게 알았냐? 알았으면 안 했지. 근데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구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산하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산하정책을 사람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 30년 정책은 30년 정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산하정책을 펼치면 되냐? 그 미래도 못 보고 하는 정책이 무슨 미래냐 하지만은 아니라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책을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하게 그리고 뭐 OECD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의 뭐 경제 대국이 될 줄이 누가 알았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산하정책이 맞다니까 시대가. 근데 지금은 보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말하지.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돈 따라 다르다. 돈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이제 요 시대는 돈을 잡고 가진 거는 뭐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사람. 진짜.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었어.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지.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몇 살일까? 이때 30세.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 몇 살일까? 이거 45세. 아, 그렇지. 맞았어. 45세. 이거 봤어? 네. 45세. 평균 연령은 이때. 그러면 지금은 45세야. 이때 평균 연령은 21세에서 22세. 굉장히 젊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때 무슨 말이에요? 역동이 대한민국, 역동이 한국, 뭐 역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야.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젊었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뭐 한다고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다 기억,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 연배 있으신 분은 다 이해할게요. 그래서 요때는 과거에는 이제 1970년, 때부터 80년, 요 40년간 안에는 우리나라 연령이 굉장히 어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 다 뭐 할 수 있다고? 인구가 인구 반 이상이 뭐라고 요 구간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다 이게 경제활동 한단 말이야, 경제활동. 자동스럽게 경제활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한다? 경제는? 그렇지, 경제는. 국가 성장을 한다. 근데 여기서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제조업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 제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쭉쭉쭉 가지고 갔단 말이야. 잘 가져갔단 말이야. 국가가 이 성장 모델을 뭐 국가 5개년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에서 국가 주도로 해서 뭐를 했다고 잘 가이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때 문화는 뭐야? 줄세우기 문화. 줄세우기 문화.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가리는 문화가 했지. 지금까지 오지.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제 말해줄게. 그래서 경제활동이 요때는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국가 성장이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도 어찌 보면 좋았다. 왜 좋았냐 하면, 성장 방향을 잘 잡아줬다. 성장 방향을 잘 잡아줄게. 물론 성장 방향을 어디 보고 잡았을까, 그때는? 누구만 따라가면 됐을까? 그렇지. 일본만. 어렵지는 않았어. 그래갖고 이 시대는 무조건 일본을 잡아야 된다. 뭐 일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지만 국가가 그래도 정부가 어떻게 했다고 일본을 잡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목표가 일본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성장을 잘 잡았고 그럼 국가는 젊은 친구들은 다 뭐 했다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동스럽게 국가는 성장.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 국가는 성장. 그러면 GDP가 올라가지. 맞지? GDP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GDP가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은 고용이 잘 되겠지. 고용도 올라가. 맞잖아. 고용도 올라가.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뭐 관계냐는데 조금만 더 들으면 돼. 고용도 올라가지. 고용 올라가. 또 뭐가 갈까? 고용도 소비도 좋아. 소비도 다. 왜? 좋으니까. 자, 근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한국이다. 한국 1970년, 70에서 80년 딱 보면 이때가 국가는 성장률이 좋아. 성장도 좋고 성장이 좋은 게 당연히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아.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이게 경제가 좋아지지. 경제도 좋다. 굿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자. 이게 한국 아닌데 외국에서 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어떻다? 분단 국가고 그 돈을 투자하기에는 뭐 아직 그때까지는 막 이제 유교 잔재들은 또 많고 그랬지.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 어려우면 뭘 마주해 줄까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클 수가 없어. 자, 성장을 잡으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제조업에서 그다음 조선을 가야 돼. 또 화학, 정유 뭐 이런 게 다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그 시설 인프라도 깔고 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작 제조업 하나 하고 끝날 거냐는 거지. 아이데가. 그럼 이걸 또 올려면 제조업 말고 한 단계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또 돈을 또 벌어와야 돼. 물론 이게 수출 주도형이지. 대부분 다 요 시대는 뭐까지 다 팔았다. 머리카락까지 다 팔아갖고 수출 주도형에서 뭐 어떻게 했다 성장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약간 한 단계 더 높은 고부가 가치 또 한 단계 더 높은 고부가 가치를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투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외인한테 투자를 받아야 돼. 투자를. 맞잖아. 외국인 기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 외국인 투자한테 받기 위해서는 국가는 뭘 줘야 돼? 높은 금리. 맞대가. 높은 금리를 줘야 돼, 이때. 안 주면 할 수가 없다. 야, 너희 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지금도 말하지만은, 그 북한하고 뭐 있어? 언제 전쟁 날 줄도 모르고, 야, 너희들 좀 잘 된다 하지만, 여기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잘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내가 투자할 매력이 있는 그 뭔가를 줘야 된다. 그 주는 게 뭐라고? 금리.
야, 씨, 내가 빌려주면 금리라도 많이 줘. 왜? 언제 망할 줄 모르니까 이자라도 많이 챙겨야 될 거야, 이거. 그래야지 자기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보면 원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받거든.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시에는 높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근데 이 시에 딱 중요한 거 있지. 지금하고 다른 거. 자, 봐봐. 과거에는, 이제 과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외국인한테 뭐 높은 금리에 가져오면 기준금리가 높겠지. 이때 기준금리 얼마일까? 못해 10% 이상일걸. 10% 이상이야. 무조건 10% 이상이야.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왜냐하면 10%더 할걸? 모르겠다. 정확하게 20% 뭐라 찾아봤는데 무조건 10% 이상이다. 이거는. 기준금리가. 그런데 자, 이제 웃긴 게 이제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기업들은 뭘 하기 어려워. 기업은 계속 이제 설비 투자해야 돼. 요때는 다 설비 투자를 해서 설비 투자해서 뭐 해야 돼? 하여튼 공사를 지어 올려갖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공장을 지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공장을 짓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뭘 빌려야 된다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가 높아? 금리가 너무 높아. 금리가 높아서 이걸 해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아까 뭐가 좋댔어? 자, GDP가 이때 이제 올라가고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다 했잖아. 자, 고용이 좋다. 이거 그러면 소비도 좋지만은 자, 고용도 좋다 했잖아. 자, 봐봐요. 그럼 이때 뭐 하냐면 이때 국가에서 은행 예적금 금리를 몇 프로 줄까? 3년 만기 못해도 30%? 40%거든? 내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인가 모르겠다. IMF 직전 터지기까지 90%까지 봤다. 90%. 3년 만기에 90%인가? 101%? 101%인가 하여튼 2배. 3년에서 하여튼 최소는 평균 잡으면 그냥 30에서 40 또는 40에서 50%의 예적금을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했다고? 그렇지. 다 때려박는 거야. 이때 그런 말이야. 내가 똥문둥 빤스라도 팔아서 뭐 사줄게 이러면은 뭔 말이냐면 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뭘 한다고? 저축하게 돼. 저축. 봐봐. 왜 3년이 돌아오면 이때 그러면 이때 어머니들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어머니들 통장 몇 개 있었을까? 가서 물어봐봐. 최소 10개. 좀 살림하신다면은 최소 10개. 좀 더 가지고 있다 한 20개야. 거기까지 또 어머니들 또 뭐 해? 여기서 또. 그렇지. 개똥까지 하는 거지. 이러니까 나라에 들어오는 돈은 작은데 뭐가? 이게 통화 성수란가? 이게 통화 회전율이 좋아. 이게. 통화 회전율이 엄청 좋아. 좋아서 경제가 화랑인 것처럼 보여. 그걸 하랑이 맞지. 그래서 이때 이 예적금 바탕으로 뭘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집을 샀다고. 집을 샀다. 여기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 서울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 이제 진주, 삼천포라 치자. 삼천포, 삼천포 하여튼. 집을 태어난 게 이게 흙수저냐, 왜 금수저냐 말이 나오냐면 이제 이게 달라진 게 요때는 어디 가나 비슷했다. 왜냐하면 이때 1980년 기준으로 서울의 일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 평균? 500만 원. 에이씨, 더블로 하면 500만 원 했지. 2천만 원. 그렇지. 서울 집값이 알겠지? 80년이다. 80년대 집값이 서울 집값이 얼마라고? 2천만 원. 2천. 비싸봐야 5천이야. 그러면 강남. 아까 내 영화에서 강남 있잖아. 강남 재개발하고 막 한다 했잖아. 근데 그게 비싸봐야 5천에서 7천이란 말이야. 와, 지금 생각하면 싸지. 근데
그때는 무슨 뭐 한년 이야기도 한다. 아무튼 뭐 여기 이제 그 뭐지 뭐 통화 가치에 따라서 뭐 지금하고 하면 몇 10억 아니에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잘 봐봐. 이때 그 뭐 벤츠 S클래스. 이때 벤츠 S클래스 탄 사람이 있어. 가수인데. 조용필? 아니야. 지금도 나하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이제 연예인들 그 결혼하는 데 있다 이가. 결혼시키주고 하고 뭐 연애할 때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가 훈수 두는 그 하는데 갑자기 이런. 아무튼 가수가 한번 벤츠 탔단 말이야. 이 벤츠 가격이 얼마일까? 한번 맞춰봐봐. 벤츠 S 클래스. 그 당시에요? 5천만 원. 조금 더 불러봐봐. 이러고. 미쳤다는 소리 나오지.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5천에서 7천이라니까. 뭐냐 해서 벤츠 하나가 1억이라니까. 물건 가격이 집값보다 훨씬 비쌌어. 그러면 요때 왜 흑수저는 2천, 5천, 뭐 5천, 7천 이렇게 하잖아. 서울 평균 집값이 2천에서 5천이야. 2천에서 5천.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서울이었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뭐 열심히 뚝딱뚝딱 다 모든 여기에 대한민국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했다고 은행에 예적금 넣어서 내 집 마련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거 만기랑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머는 그게 해서 뭐 했다고 서울에 집을 샀고 나는 삼천포 사니까 삼천포 집을 사겠지. 뭐 집값은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달라진 거야. 달라질 뿐 거야.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했다. 그랬기 때문에 몰랐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집값이 굉장히 쌌다. 집값이 쌌다. 다시 집값이 쌌다. 집값이 쌌기 때문에 뭐가 높다? 뭐가 좋았을까? 집값이 이꼬르 싸다. 이때 쌌기 때문에 인구 증가. 그렇지. 봐봐. 집값이 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왜 집값을 때려잡겠어? 왜냐하면 집을 살라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있는 집을 때려잡아서 내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때려잡긴 잡겠지만 그걸 다 때려잡아 나가고 뭐 확 내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많이 내려가기 전에 지금 집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자기 수준에 맞게 가라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 인구가 일단은 인구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집값이 싸면 일단은 애기를 놓을 생각은 하거든. 한 명이라도. 그래서 이 시대는 산하 정책을 때려도 뭐 한다고? 집값이 쌌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두 명은 기본이었으니까 3명, 4명도 놓는 집이 허다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을 때려잡아야 인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집값을 때려잡아서도 인구를 높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는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부동산 정책을 세게 때릴 것이야 말 것이야. 세게 때린다니까. 안 때릴 수가 없다니까. 뭐 설명드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지금하고 바뀐 게 뭐다고? 이 시대는 이게 과거에는 일단 정리하면 연령이 맞지? 연령이 많이 젊다. 21세에서 뭐 22세. 연령이 많이 젊다.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도 좋고 다 좋지만은 뭐도 좋다? 적금 이자가 너무 높다.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적금 가지고 뭘 했다고? 집 마련했다고. 그래서 이때 사회적 문화를 살짝 돌이켜 보면은 다 너나 내나 열심히 하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요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잔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뭐 하면 된다고 이 안에 넣으면은 지금 내 친구가 30평 사는 거 내가 20평 사는 거 조금 있으면 30평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또는 내가 30평 살고 있는 40평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좀 잘못해도 어떻게 했다? 그냥 용서해줬다.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켜도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은
막 꼭 죽일 일이 아닌 이상은 죽일 일이 아닌 이상은 뭐 했다? 용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너그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없었다. 왜? 저 애가 내보다 돈을 많이 벌어. 괜찮아. 좀 더 아끼면 되니까. 아껴서 내가 열심히 살면 쟤 잡을 수 있어.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없어. 격차가 없어. 잡을 수가 없잖아. 맞잖아. 잡을 수 없단 말이야. 왜? 일단 집값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 수 없단 말이야.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아? 뭐 또는 100억짜리 사는 집도 있고. 못 살아. 너는 집이 없는데. 근데 10억짜리 집에 사는 애가 조금 뭘 잘못했어. 학교에서나 뭘 잘못했단 말이야. 학폭이나 뭐 조금 잘못했단 말이야. 그 뭐 집이 없는 자녀의 엄마는 그 학교 다니고 뭐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항의를 하지.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 가짜뉴스들이 그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막 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이 대응을 안 하는지. 가진 게 많단 말이야. 잃을 걸 많고. 근데 자기들 연예인 보면 뭐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쉽게 뭔가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부를 엄청 많이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쟤들 부를 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어. 뭐냐? 디스 내고 보는 거야.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때문에 무조건 디스 낸다. 저 사람의 뭐 하면 디스 내고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옹호하진 않는단 말이야. 옹호할 문화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는 온화하다. 온화. 온화했다면 지금은 뭐요? 치열한 갈등. 물론 이 시기에도 갈등도 있고 뭐 한데 갈등이 뭐 엄청나게 심해지는. 여기는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부분 뭐 사회 계층이나 또는 뭐 위에 우리 모르니까 높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갈등이 있고 할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어느 때나 갈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갈등이 많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묻지마 범죄 같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 빈부격차가 훨씬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갈등 구조는 엄청 강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자.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집값을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여기서는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언제까지? 그렇지. IMF 전까지는 내 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했다. 자, IMF 맞고 난 다음에 희청했지. 희청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가 내가 2부 강의 때 할 거지만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IT 버블 터져. 닷컴 버블 터져. IMF 때 닷컴 버블 탕 터져. 우리 안에는 국내는 뭐? 닷컴 버블. 국내는 IMF. 국외는 뭐? 닷컴 버블 딱 때려버려. 그러면 자,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거는 뭘까? IMF라. 실생활에 미치는 건 IMF. 그런데 이제 실생활 근데 외부적 우리 국내를 때리는 건 뭐라? 닷컴 버블. 왜? 버블 땅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 돈을 끌어올 데가 없잖아. 돈을 끌어올. 그리고 이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 이미 뭐가 돼 있다? 산업이 많이 고성장이 돼 있다. 성장이 한 번 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돼 있단 말이야. 성장이 높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임금도 그렇지. 그러면 이 높은 임금을 커버치기 위해서는 뭐가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힌다. 대외적으로 IMF 닷컴 버블도 터졌겠지만은 하지만 뭐 요때 임금도 올라가고 이때 딱 뭐가 어떤 사이클 걸려. 우리나라에도 인플레이션 딱 걸리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 자동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지. 2000년대 초반부터 슬슬 중국 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 생기지. 그래서 보면은 과거 IMF 전까지는 뭐가 강했어? 그러면 자 여기 딱 나 그림 하나 그려보자. 그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지겠지.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 요 구간은 여기는 IMF, 여기는 과거에는 자, 아파트가 하나 있어. 예, 아파트. 자, 아파트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지? 뿌리에는 이제 정리하면 뿌리에는 뭐 연령이 낮다. 국가 연령이 낮고 GDP는 좋지. 요 과거 GDP가 좋았어. 그리고 뭐죠? 고용도 좋지.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다. 맞지? 반면 대외적으로 기준금리는 높다. 이 기준금리를 높은 것을 뭘로 커버쳤다? 예적금 금리. 예적금 금리 높게 줬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10%라면 예적금은 30, 40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돈을 어디다 때리박게 했다? 은행에 돈을 가게 했다. 은행에 돈을 가서 기업한테는 싸게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 기업은 다시 뭘 했다? 설비 투자해서 그렇지. 설비 투자하고 이렇게 계속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민들은 요 구간에서 요 파트에서 여기서 뭐 했다고? 집 마련했다. 한 채 두 채 집 마련한다고. 이 뿌리가 탄탄하지. 그래서 언제까지? IMF 전까지. IMF 플러스 뭐 있었다? IT 버블까지 하면서 여기는 과거에는 원화가 얼마일까? 1달러에 얼마일까? 그렇지. 500원까지 간 적도 있어. 그렇죠? 500에서 800원 구간. 길어봐야 900원이. 800원. 내가 800원까지 알고 있어. 물론 허수도 있긴 있어.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 우리가 공시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공지해도 우리가 야 1달러 500원, 800원 이거 할게. 해도 뭐 한다고? 응? 해도 뭐 한다고?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였다고. 그 환율 조각적으로 지정 안 될 수 있었다고. 왜? 이런 게 좋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파트는 튼튼했고, 그리고 재개발도 이때 재개발. 개발 좋았지. 왜 재개발이 좋아? 이때는 땅값이 싸다 이거. 맞잖아. 지금은 졸라 비싸. 아이씨 말라. 졸라라면 하여튼 비싸. 아무튼 이제 가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IMF 딱 맞자마자 어떻게 돼? 우리 원화는 왜? 원화는 박살났지. 2000원까지 뽑는데 뭐 2000원까지 왔단 말이야. 하여튼 2000원까지 내가 봤어. 내 기억이 2000원까지인데 IMF 때는 우리나라 그 뭐 내국인이 피해를 봤다면 낙헌법일 때 이제 국가가 조금 힘들었지. 왜? 그리고 뭐도 깨기 시작했다. 여기가 우리가 IMF 이 구간 안에 인플을 깼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간다? 대부분 산업들이 어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자 그럼 보자. 자 이제 넘어온다. 넘어오면 IMF 지나서 그럼 2000년대지. 자 2000년대 초반에 정시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시를 봤을 때는 가락하겠지 정시는. 근데 2008년 뭐야? 그때 경제 서브프라임 뭐기지 금융위기 오지 미국에 금융위기 와서 다 꼬꾸라지지. 근데 자 IMF 오고 IT 버블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정신은 꼬꾸라졌지만 반등합니다. 여기까지 2008년까지 반등한다. 그런데 정신은 반등하는데 뭐는 반등하지 않아? 내국이
내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이지. 자국민이 뭐 한다고? 자국민 뭐 한다고? 일자리도 있고 이제 이게 많이 없어. 고용이 잘 돼, 안 돼? 그렇지. 고용이 잘 안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말이야, 여기서? 계약직이 나오네. 계약직, 맞지? 계약직이라는 말이 나와. 계약직이라는 말. 고용 불안,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말로서 임금도 이렇게 높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도, 봐봐. 무엇보다도, 그렇지. 은행을 가도, 은행이 내가 열심히 일해. 자, 고용이 안 좋아서 내가 어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낮은 임금에서 일해서 쪼개서 돈을 모아서 은행을 넣어서. 근데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온다니까. 3년 있으면은 뭐 2배 뛰기, 또 못해도 50%, 60% 이런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은금 지키기 바쁘지. 은금 지키기 바빠. 은행에 넣어봐야 점점 은행, 요때 열심히, 요 생각을 가지고 요때 와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 가르치지. 야, 열심히 일을 해서 아껴서 어디에 은행에 넣으면은 된다. 은행에 넣어라. 주식 하지 마라. 은행에 넣어라. 봐. 정신은 올라갔댔지. 정신은 올라가는데 뭐? 실무 자산은 완전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신, 자, 여기는 예적금, 아까 뭐라고 했어? 엄마들이 통장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 했어? 통장이 못해도 10개. 뭐 조금 산다, 뭐 한다, 하면 20개. 20개. 그것은 뭐? 갯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뭐가 늘어날까? 뭐가 늘어나? 이때는. 자, 보자. 그럼 이거 부동산 올라가기 전에. 이때는 고용이 내려가고, 맞지? 고용도 내려가고, 임금 수준도 많이 내려갑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에 적금 이자율이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 뭐가 있을까? 빚이 늘어났지. 이때 뭐가 들어오는? 카드 들어온다. 카드. 맞지? 카드 들어온다. 카드 들어와. 이 카드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은행이 다 좋은 일이야. 카드는 이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제 쿠팡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쿠팡이 지금 어떻게 먹는데 최초에 쿠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 1억을 가지고 투자하잖아. 물건을 팔았어. 물건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2억이란 결제를 했을까 아이가? 맞지? 근데 이게 돌아오는 기간은 사업주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 1억 원치를 물건을 사서 이게 매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아갖고 이익이 2억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얼마 와야 돼? 2억이 와야 되잖아. 이 돈이. 안 와. 3개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다시 1억 최소 3억이 있어야지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 우리가 카드 결제를 많이 하잖아. 그럼 누구 좋냐면 어떻게 되면 이 자금이 어디 딱 은행에 묶인다고. 3개월 동안 2억이라는 돈이 3개월 동안 어디에 은행에 묶인다고. 은행은 뭐 한다? 이자놀이. 쿠팡한테 이자. 쿠팡이 이자 장사인 거야. 이자 장사. 쿠팡이 뭐 한다고? 이자 장사야. 쿠팡이 그러니까 뭐 지금 막 그거 하잖아. 뭐야? 결제하잖아. 뭐 와우 해요. 다 이자 장사.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통화량은 작았지만은 빨리빨리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통화량이 많아. 왜냐하면 IT 버블이 터지고 난다부터는 뭐 하냐면 그 정책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시고 저금리를 내려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돈이 없단 말이야. 그 돈이 우리한테 안 와. 말라가. 누가? 이 은행이. 그러니까 이 예적금 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누가 가져간다고? 대기업들이 금융사업을 해갖고 먹는다고 이게. 3개월. 지금은 뭐 바로바로 준다고 하지만은, 데이데이, 바로바로 주지 않아요. 데이데이. 그러니까 카드 취소하면 카드 취소가 안 되잖아. 그렇지. 3, 4일. 그러면 3, 4일의 기간을 왜 줬을까? 3, 4일 이자.
이자놀이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거야. 대기업 이제 기관들은 돈을 빌리면 이자가 대대 이자도 있고 뭐 단기 뭐 10일짜리 보름짜리 뭐 다 여러 상품이 엄청 많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카드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통화량은 많이 풀리지만 그 통화량은 뭐가 어디가 흡수한다? 카드가 흡수한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어디로 간다? 이자놀이가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지만은 야 카드 수수료 하자.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예. 그럼 카드 수수료 이런 데를 카드 회사랑 은행이 나눠먹기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간다? 대기업 쪽으로 가버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카드 다음에 또 뭐가 생기게 이제 뭐가 많아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 뭐 2008년 지나가 버리면 2010년대 오면은 뭐가 와? 뭐가 늘어나? 카드 말고 이제 카드도 한 개 안 쓰잖아. 처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쓰지. 플러스 뭐 쓸까? 마통. 알겠지?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쓴단 말이야. 잘 생각해 보면은 봐봐. 요때는 내가 열심히 아껴서 어디에 은행에 넣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자, 이 서민들이 아파트를 사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고용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부를 누가 다 가져가? 은행과 대기업이 가져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자, 그렇게 하려고. 자, 그러면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 사람들이 다 다시 돈을 나중에 설명할 건데 돈을 은행에 모으고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뭘 하면 될까 그러면? 애를 많이 낳고 아니지.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집값을 내릴 수는 없잖아. 집값을 살 수 있게 준하는 요구를 맞추면 되지. 예적금을 1% 2% 주는 게 아니야. 야, 빌릴 때는 5%인데 내가 적금 맡기로 들어가면은 1% 2%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야, 빌릴 때 빌리는 거는 만약에 와, 5% 고객님 5%는 진짜 쌉니다. 야, 내가 그러면 예금하러 들어가면 1.25%. 장난하나? 야, 2%. 야, 3% 하면 대박이다. 근데 이 3%도 뭘 걸어, 치사하게. 아니지. 뭘 걸어. 한도를 거잖아, 한도. 얼마나 치사해, 야. 또 흥분했다, 씨. 알겠지? 이게 사람들 이게 깨야 된다니까. 뭐냐면, 야, 3%짜리 예적금 있는데, 고객님, 1계좌에 얼마? 최대 500만 원. 뭐, 8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야. 야, 빌릴 때는 이게 싸다 하잖아. 빌면 뭐, 8%까지. 요렇게 구간만 놓고는 얼마 차이야? 2배야, 2배. 이자놀이가. 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금융업이 발달되는 거지, 금융업이.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민들이 잘 사는 거 알았다고. 누가 위험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잖아. 봐봐. 내가 원래 부자야. 근데 누가 아파트를 잘 샀어. 이게 잘 산지 모르고 내가 태어난 곳이 나중에 황금 땅이 돼버렸어. 보상을 많이 받아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사업수단이 있네. 그래서 내가 사업했더니 이것도 대박이다. 그러면 부가 바뀌는 거야. 부의 계층이 바뀌는 거야. 못 보는 듣보잡이 부의 계층이 오는 거야. 부로. 부의 계층이 오는 거야.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어. 뭘까요? 그런 기업. 듣보잡 기업. 처음에 대기업들이 그런 거 있잖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무슨 개발하고 뭘 하면은 저거 좋을 것 같아서 그 합병해버리잖아. 대기업이 합병하잖아. 그냥 합병 못한 게 있다고. 야, 이거 합병 되겠어? 아니야, 이거. 합병 안 되게 하나. 그냥 그 합병 수준 왔는데 합병이라는데 저걸 눈여겨보는데 눈여겨보지 못한 것. 카카오 우리가 메신저 있잖아. 그 문자로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카카오 한 방에 그게 있다가 전체적으로 사람들 쓰기 편하니까 팍 커져 보니까 대기업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카카오. 알겠지? 카카오. 앞으로 카카오 같은 기업이 나타난다, 못 나타난다, 안 나타나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 어렵다.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야, 서민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갖고 뭔가를 혁신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하다. 힘들잖아.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점점 많아지지. 여기 예적금 통장이 많아지고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 많아. 플러스 통장,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보자고. 야, 환율. 그래서 꼭 또 부동산이 올라간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환율을 보자는 거야, 환율을. 요때 환율이 박살나지. 하지만 그래도 1,100원이나 뭐 또 1,200원, 1,200원 구간에 계속 머물기 시작할 거야 아마. 근데 요때 다 안 좋댔잖아. 뭐만 올라갈까? 아니야, 정시 올라가는데 실무 자산 중에 하나만 올라가. 그렇지. 이때부터 부동산 올라가는 거야. 부동산 처음부터 크게 된 게 아니야. 2000년부터 2008년 구간에는 부동산이 조금 성장했지. 부동산 요 정도. 부동산 왜 여기 보신 분들이 부동산 한 채, 두 채 더 가지고 부동산 가포가 나타나기 시작. 자, 세계적으로 보자 말이지. 금융위 요때도 IT 버블 터졌고 금리를 계속 내려. 요때 더 내려.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으로 뭐였다? 이 구간은 사실상 요부터 시작하고 쭉 뒤로 지금까지 뭐다? 아니, 저성장. 이때 인플레이션 안 한다. 인플이 있는데 인플이 점점 내려간다 했다가. 왜?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2000 요 이후에 금융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들어오거든. 중국 들어올 때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오지 않았어. 그래서 저성장. 자,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한다는 뜻은 뭐냐면 저성장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국가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자체로 봤을 때 뭐하다고? 돈을 들어올 데가 없단 말이야.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환율은 박살나지, 그렇지. 환율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뭐 나라는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 가치를 올려야 된다. 자산 가치를. 자, 자산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정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북한이라는 가장 큰 산이 하나 있었겠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겹겹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정시는 항상 요때 보면 박스권이야, 박스권. 박스권밖에 안 돼. 그래 보면 박스권밖에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환율이 계속 가만히 그 1,100원,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왜 갔을까?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 자꾸 키울 수밖에 없었다. 잘 봐. 내가 부동산이 똑똑해서 내가 부동산 뭐 공부한 것도 있겠지. 공부하는데 내 공부한 것들이 부동산이 잘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강하게 부동산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환율이 박살나면 안 되잖아. 환율이 박살나면 뭐가 박살나? 요때 OECD 국가 오고 뭐 선진국이라 해갖고 있는데 뭐가 내려가? 무디스에서 말하잖아. 우리나라 신용등급.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 요때 산업도 중국한테 산업을 보자고. 산업은 어디로 가? 그렇지. 중국으로 다 뺏기고 있다고. 산업은 중국을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안 해. 그게 수출 안 되지. 수출 안 돼. 환율은 뭘로 막을래? 들어올 달러가 없잖아. 환율은 뭘로 막을래? 환율은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막은 게 부동산이라고. 왜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는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린단 말이야. 은행한테 돈을 빌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억을 빌렸다. 10억을 빌렸어. 근데 이 부동산을 나중에 가격이 올라와서 야,
제 빚이 10억이래. 아우 불쌍해. 내가 밥 살게. 아니야 옆에서 아니야. 쟤 10억 빌려갖고 부동산 사는데 야 집값 올라서 20억이래. 그건 뭐야? 그렇지. 야 마이너스 10억이 불쌍한데 야 집값이 올라서 뭐야 20억이 됐대. 그렇지 10억 불었지. 이렇게 되는 거라. 자 봐봐. 해외에서 볼 때 야 너희들 환율이 너무 낮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너 왜 낮아? 돈을 많이 찍었어. 돈 많이 찍은 거 어디가 갔어? 먹고 쓰는 데 쓴 게 아니라 야 부동산이 올라갔어. 부동산 가치가 10억 하던 게 좀 지나게 20억 됐어. 또 20억이 어떻게 되고 30억 됐어. 또 빌딩이 이렇게 세워져서 상가란 게 상가도 생겨. 상가 가치가 100억이야. 처음에는 얼마? 20억, 30억 했는데 여기 나는 20억, 30억 원화를 찍었는데 야 시장에 거래되는 게 100억이야. 어떻게 그러면 돈을 더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렇지, 찍어야지. 돈을 찍어야 된다고. 근데 찍을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달러하고 이게 환율이 방어가 되는 거야. 외국에서는 맞는데 그래 10억 정도 자산 가치가 10억이 돼?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너 환율 인정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점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딱 그래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뭐 때문이라고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 그래서 그 요 유래 가면 자꾸 뒤로 가면 뭐 박근혜, 문재인 앞에 문재인 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있을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뭘 많이 했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거진 1%도 못 갔거든. 이명박 때는 1% 뭐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성장 때 뭘 했냐면 건물 이게 거진 성장이 없었다. 대부분 뭐가 했다고? 건물 엄청 많이 지었지. 재건축도 엄청 많이 하고. 이명박이 때. 명박이 때가 그래 이명박이가 현대건설 달고 그때 왜 됐냐면 그때 그 구간이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이때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이 잘해서 아니야. 그때 시대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성장인데 이걸 뭘로 해?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알맞은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밖에 없잖아. 대통령 후보 중에서. 왜? 현대가 현대. 맞아. 현대 타이틀 가지고 왔잖아. 현대 타이틀, 현대는 뭐 건설이잖아. 건설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무지하게 많아. 4대강 사업 하는 거야.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환율 박살나는 거야. 그런 개념이야. 알지?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 성장률은 올려야 될까 이거. 이 성장률 잡히는 게 이제 건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설을 해야 된다고. 왜 안 하면 안 되나? 왜? 우리나라 GDP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명박이 때 막 욕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욕 엄청 한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교육자라면서 자기는 귀 없냐? 눈 없냐? 맞잖아. 바보 아니잖아. 다 들을 거잖아. 언론에서 두드리고 막 하는데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명박 정부가 참모들이 알았단 말이야. 뭐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 저성장이기 때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재개발이라도 재건축이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뭘 하지 않으면은 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환율이 박살나고 죽게 돼 있는데 국외적으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니까. 욕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절대 욕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딱 바깥이 달라졌어. 이제 관세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부동산이 이제 꼭대기까지 왔단 말이야. 부동산 꼭대기까지 왔어. 더 갈까? 이게 꼭대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갈까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환율이 부동산 아니어도 좋아질 거야. 뭐 때문에? 딱 이제 관세가 온단 말이야. 관세 전쟁이 오지. 비슷한 게 이게 냉전 시대일 때 냉전 이거 신냉전이네. 이때하고 똑같은 구조가 가는 거야.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아진다니까. 뭐 어쩌고 나나. 우리나라 GDP 좋아진다니까. 뭐 어때?
삼성, SK, 뭐 하나 이런 대기업들이 어디로 가? 그렇지. 미국 간단 말이야. 뭐 때문에? AI 때문에. 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온단 말이야. 그럼 외화도 많이 벌어오면 뭐가 좋아질 거야?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증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돼. 그냥 부동산 하지 말고. 왜? 잘 봐. 요때 연령이 몇 살이라고? 연령이? 요때 연령이 몇 살? 21에서 22살, 22살. 지금 연령은? 어디다 써? 연령. 45세. 봐봐. 이 아파트를 여기까지 왔을 때, 봐봐. 몇 년 걸려? 10년. 아파트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고 10년 이상이란 말이야. 하여튼, 이거 좀 슬픈 이야기인데. 그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젊어, 어려? 늙죠. 늙지. 늙어. 그 10년 기다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죽을 수 있다고. 그걸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일본. 일본. 일본 사례 보면 오늘날에는 그 빈집이 훨씬 많아. 왜냐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상속 문제 이게 뭐 해결 못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게 부딪혀 있다. 일단 연령으로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어디로 간다고? 증시. 자, 왜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갈 것 같아? 전쟁 때문에 GDP가 올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간다고? 중국에 수주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미국 땅에서 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중국도 있지만은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막혔고 그럼 뭐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고. 그럼 한국 앞으로 뭐가 좋아진다? 성장률이 좋아진다. 성장률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은 부동산 살까 아니면은 증시에서 살까? 증시 사는 게 훨씬 낫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부동산 보유했다지만 보유율이 굉장히 낮아. 생각보다 많이 낮아. 자, 그럼 부동산 또 왔으면 다주택자에 딱까지 있어. 딱 걸리는 게 있다. 함정, 부동산의 함정. 딱 말할게. 부동산 함정은 뭐냐면은 요때는 부동산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 함정이 안 빠져. 근데 이 지금 왜 빠지냐면 세금에 빠져. 세금에 빠져. 알겠지? 이게 이제 내가 뉴스를 봤단 말이야. 그 젊은 사람이 70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두 채가 있는데 잠실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70억 정도 한대. 70억? 70억 정도 70억인가? 몇십억 해. 못해도 70억 두 채인가 70억인가 한대. 아파트가. 자기는 그 뭐 이 70억 정도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해? 세금을 떼겠지. 이에 대한 세금이. 그러면 두 채를 가지고 다주택기 때문에 세금은 올라가겠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연봉을 다 틀어서라도 연봉 한계선까지 오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좋은 직장이겠지. 좋은 직장. 맞잖아.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자기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팔면 70억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끝까지 버티겠대. 버텨봐봐. 어떻게 되는가. 자기 연봉을 다 날려서라도 이 두 채를 지키겠대. 생활이 안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 팔게 돼. 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자기 돈으로 70억으로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원래 부자니까. 관계없다고, 70억. 근데, 그래, 원래 이게 70억 오로지 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게 내 생활에, 내 연봉에 차질이 있다. 뭐가 빠져나가는 게 많다. 그럼 이게 딱 세금의 함정이 걸린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팔고 잠실에 사는데 어딜 갔겠는데? 이거 지방으로 올 수 있어. 이거 지방에 집 살 수 있어. 이게 함정이라니까. 내가 70억, 이게 뭐냐면 돈이 부동산에 묶여버린다니까. 이때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도 관계없어. 왜냐면 소비하고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많은 자금이 어디에 물린다고? 부동산에 물려버리니까 허덕인단 말이야. 부동산 대출금 갚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지, 세금도 내야 되지. 이게 미친단 말이야. 내가 말했지. 그러면 자기가 봐봐. 자기가 뭐 한다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내 연봉이 다 될 때까지 그럼 연봉이 억대겠지. 세금이 억대로 매겨질 때까지 나는 버틴다 했어. 한 개 더 함정이 있다. 내 요번에 이란 전쟁이나 이런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 이게 IMF나 IT 버블 정도로 올 정도로의 큰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뭐야?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인해서 뭐야도 금리는 미국의 금리는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야, 씨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는 순간 다 죽는다 이거 너. 안 올라가기를 바라야 돼. 안 올라가야지 이 사람이 근거히 버틴다고. 근거히 버티는데 만약에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면 나 지금 말한다.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너 70억짜리 집 지금 파는 게 좋을 걸. 지금 파는 게 이득이라니까. 그렇지 안 팔리지. 그때 내려가지. 근데 뭐는 올라가? 금리는 올라가지. 그렇지 세금도 올라가지. 내라는 거 많고 실무 자산은 박살나게 돼 있다니까. 자산 이건 부동산 박살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돈이 묶여 있는 돈을 밖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 소비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카드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자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자꾸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부동산에 많은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 소비를 하지 않아. 아껴야 돼. 7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한다고 아껴야 돼. 왜? 달달이 나가는 세금, 달달이 나가는 이자, 또 원금, 또 일을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어디에 함정 걸리겠다? 세금에 함정 걸리고, 그래, 세금에 함정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정부가 다 캐치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때린다, 안 때린다? 세게 때린다. 때릴 거야. 끝까지 때릴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토해내야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은행에 도움을 빌리고 있는 사람. 갭 투자자들은 무조건 토해내야 된다. 지금 안 토해내면 힘들다니까. 지금 토해내서 그 돈이 어디로 간다고? 정시로 더 흘러가게 만들었다 이미. 정시 흘러갔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 정시도 세계 흐름 보고 뭐 이래 하는 것들이 우리 부동산은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안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디는 사야 된다. 어디는 사야 된다. 아니 부동산 살려면 어디는 사야 된다. 잘 봐. 사는 어디 사야 된다. 응? 물가 해변. 한강뷰. 그렇지. 한강뷰가 왜 좋을까? 한강 쪽에는 아파트 좋다. 한강이 보이는 쪽에는. 서울로 치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뭘 하고 있지, 이제? 뭐, LH공사도 지금 어디 와서 진주로 와 있고, 수산부도 어디 보낸대? 부산을 보내는 뭘 자꾸 중앙부처로 자꾸 보내, 어디를. 맞지? 서울에 있는 것들 자꾸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왜 보낼까? 인구? 뭐 지방의 인구 활성화, 뭐 경제 활성화, 그건 맞지. 그것도 있지. 근데 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이제. 야, 서울에 있는, 잘 봐.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걸 설명할게요. 자, 앞으로 부동산을 하려면은, 내가 부동산 전문은 아니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자, 부동산 하면 왜, 자, 봐. 근데 서울에 지금, 안 나와. 이거 주기한 게 빨간색 게. 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있지. 이 중앙부처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자꾸? 지방을 보내죠. 이 지방을 보내. 지방의 경제 활성화 등등등등, 뭐 인구 정책, 뭐 인구 분산, 뭐 이게 그게 서울에 인구 집중된 것을 어디로 분산한다고? 지방을 분산해서 서울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자. 서울을 자, 중앙부처가 떨어져 나간 그 부지는 부처가 아니지. 고가 아파트 올라오지. 잘 봐라. 중앙부처가 간 지방의 호재가 아이고 씨. 알겠나? 그렇지. 야, 그럼 뭐 중앙부처에 간 거를 따가 이 땅 자리는 뭐가 생길 거냐고. 임대 아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뭐? 그렇지. 큰 아파트가 생긴다. 중앙부처가 떠난 자리는 알겠어? 서울에 그럼 중앙부처가 가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중앙부처가 떠난 자리에 이 자리는 무슨 부동산이? 고가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 높은 고가 부동산. 자, 왜 한강 배틀 보이냐면 잘 봐. 그걸 많이 런닝 하잖아. 런닝. 맞지? 여기 누가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렇지, 부자들.
이 부자들은 야 이거 부동산 지어봐야 얼마 하겠어? 100억, 200억. 최소 100억, 200억, 300억. 나중에 서울에는 천억짜리 나올걸? 1천억? 1천억 부동산이 나와.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사람 안 들어간대. 그렇지. 돈 많은 외국인. 정확하게 말해서 돈 많은 외국인. 그렇지. 중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미국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 봐봐. 정확하게 서울에서 뭐는 안 나가? 뭐는 안 뺄까? 서울에 있는 모든 부처는 다 뺄 수 있어. 근데 안 빼는 거 부처 말고 하여튼 기간 산업이든 뭐든 하나 안 빼. 정확 한 개는 안 뺄 거야. 여의도가 뭐야? 정권가. 여의도는 정권가. 이 정권사는 안 옮긴다. 봐봐라. 다른 건 다 옮겨도 여의도 정권사는 안 옮겨. 돈. 서울은 뭐 하던데? 뉴욕. 뉴욕처럼 될 거다. 서울은. 근데 물론 서울에 그럼 뭐 한강이 안 보이는 서울은 어떻게 되겠어? 빈민가. 한강이 보이는 곳은 희한찮은 부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중간이 없어져. 없다니까. 그래서 그럼 한강이 안 보여. 내가 딱 봐서 내 아파트가 한강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뭐 내리가잖아. 아까 뭐야 내가 뭐 위기가 온다 했지. 다 내려가잖아. 다 내려갈 거야. 근데 내려가는데 이쪽에는 한강이 안 보이는 쪽에는 그럼 어떻게 돼서 복구해? 복구 못해. 가기 복구 못해. 그럼 자기는 이자 내다가 허덕이다가 그냥 이번 인생은 마감할 수도 있어. 은행 좋은 일이 마감했어. 근데 여기 있는 어찌 버틴 사람은 내가 뭐 돈이 어찌 버텼어. 버티는 사람 대박 나지. 왜? 부동산이 뻥튀기 될 테니까. 왜? 부자들이 이미 들어오기거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정부들은 하는 거야. 그 노무현 정권 때 하고 싶었지 이걸. 맞춰하는 거야. 그 이미 시대 너무 앞서갔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시대가 온 거야. 세정으로 다 옮기려는 거야. 그렇지. 노무현 정부가. 옮기고 여기에 뭘 만들고 싶었어. 뉴욕처럼 외국인 돈을 봐서 하고 싶었는데 왜? 그때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기면 다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게 됐나 안 됐나? 안 됐다니까. 왜? 반발이 심했잖아. 근데 지금은 일 잘하는 대통령이 와서 그냥 단호하게 가? 안 가? 딱 하잖아. 근데 다 이미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돼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근데 지금 시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시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 가는 데는 어디? 서울 강남 쪽 런닝 하고 막 개 산책할 수 있는 데는 부자들이 하지. 서민들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강남 쪽에는 한강이 보이고 또 강북에도 보이겠지. 재개발은 어디 나겠어?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재개발은 어디 나겠어? 재개발. 그렇지. 강북을 보면 된다. 강북 쪽에서 뭘 보인다고? 반드시 한강이 보여야 된다. 반드시 왜? 그렇지. 부자들이 뭘 본다? 내가 하루 종일 정권가에서 힘들게 왔어. 정권맨들은 뭐 하겠어? 정권맨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그러니까 AI로 이제 뭐 한다고 AI 발전되면 뭐 한다고 연봉이 올라간다. 1억짜리 없다. 4억, 5억짜리 연봉자가 많아진다. 대신 1억 연봉자는 다 잘리고 없다. 이 일자리 누가 대체할까 그러면? AI가 대체하고 이 AI를 관장하고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은 이 기술 4억, 5억, 10억까지 간다. 이런 10억까지 어려도 그래도 뭐 다 받으면 10억 되겠다. 그냥 연봉이 그냥 4억, 5억에서 스타트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살 건데? 그렇지. 요 한강에 살래? 한강 안 보이고 그냥 앞에 봐도 공장, 옆에 봐도 뭐 여기 아파트 저기 아파트 살래? 당연히 사람 욕심 어디로 보겠어? 여기 본다고. 그런데 이쪽 부분은 그게 한강이 보이는 쪽,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겠지. 제2의 수도라 하죠. 부산도 어디로 보겠어? 바다. 인천도 좋아져요. 그렇지. 송도 이런데. 그렇지. 그래서 송도는 또 말하면 송도는 뭐가 있어? 바로 옆에 호텔 한 개 세웠지. 송도는 100% 누굴 보고 했다고? 중국인.
간세 정대 때문에 간세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송도 쪽이 제일 가까운데 중국 애들 어디로 온다고? 송도 쪽에 들어와 산다. 그래서 카지노가 생겼잖아. 맞아요. 그것이 야 카지노 왜 생겨 송도에? 10년 20년 뒤에 중국 애들 들어와서 뭐 한다고? 열심히 돈 쓰라고. 송도에서 열심히 돈 쓰세요. 그래서 돈이 없다. 우리가 야 지금도 강남 쪽에 100억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러면 송도라도 봐라. 그 이해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어렵지.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돈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다? 이런 강이나 큰 강을 끼고 있거나 또는 주요 도시가 아니면 조금 어렵다. 주요 도시 중에서도 어떤 도시 자기가 대장 아파트, 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부동산을 간다 안 간다 말을 하면 내 말이 다 맞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일리는 있을 거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다 올라간다고 말하고 싶다. 다 올라간다. 근데 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아파트는 지방이야. 지방 아파트는 올라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 인구가 해결돼. 인구는 뭐? 이민. 이게 안 되면 올라가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 이민 정책을 가긴 갈 거야. 근데 내 아파트까지 상승분을 가지고 갈 시간이 그럼 결국은 여기 강남 쪽에 많이 올라가겠지. 강남에 올라가서 수익 본 사람이 나중에 지방에서 아파트 산다고. 그럼 지방 아파트를 또 누가 가진 놈들이 가져간다고. 그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당연하지. 결국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진다고. 해봐야 내 지방 아파트 여기 겨우 지킨다. 이민정처럼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